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2월 21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그리고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 이 막중한 책임이 있죠. 지금 이 가족 리스크 이런 논란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 당대표 공동선대위원장 또 홍보 미디어 본부장이기도 하죠. 홍보를 총괄 책임지고 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부 여당이 대선을 어색해서 어떻게 보면 허위 공약, 허위 정책, 단기 정책들을 막 쏟아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질책을 하고 경고를 하고 국민에게 알려야 되는 의무가 있는 이준석. 지금 자기 정치를 계속 하다가 또 지금 다시 어떤 투정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투정. 저는 이것을 투정이라고 보는데, 당대표직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윤석열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가지고 있으니 어떤 식으로든 이준석을 정리를 해야지 이 남은 대선 동안 또 다른 리스크가 생기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까지 갖게 됩니다. 자, 방금 인터넷판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8시 42분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이준석이 초강수를 뒀다. 조수진 거취 표명 없으면은 내가 그만두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수진은 당 최고위원이고 선대위 부위원장이고 또 공보단장이죠. 자, 어제 충돌을 한 사실을 제가 알려드렸는데 그 뒷끝이 지금 오늘 아침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마침내 조수진이 그만 안 두면은 내가 그만두겠다. 자, 이런 논란으로 지금 이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닙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런데 오늘 이준석은 오후 4시에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선대위 전반적인 재편 요구를 한답니다. 또 선대위 재편하라 또 요구를 한답니다. 윤석열에게. 그리고 본인의 거취 문제에 대해 밝힐 것으로 보인다. 자, 거취 문제를 밝히려면 확실히 밝혀서 그만두든지 해야지 이 윤석열의 부담을 덜어주겠죠. 헤럴드 경제와 아침에 인터뷰를 했는데 조수진 단장이 그만두지 않으면 내가 그만두겠다.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만두지 않으면은. 자, 조 단장이 개인적으로 사과 표명을 한 사실이 없다. 본인에게 사과를 표명한 사실이 없다. 이게 완전 개인 감정이죠. 조 단장이 거취 표명에 응하지 않으면은 내가 깔끔하게 정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깔끔하게 이번엔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또 이준석이 이렇게 투정을 벌이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대선 전쟁이 한창인데, 당대표, 선대위원장이 그만두겠다고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오면 보시면은, 이번엔 지시불복종 격돌, 조수진이 이준석에게 나는 윤석열 말만 듣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어제 제가 잠깐 소개를 드렸었죠. 어제 선대위 회의를 하면서 두 사람이 부딪혔습니다. 자, 조수진 최고위원 공보단장도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죠. 그래서 한 성과를 합니다. 자, 그 상황인데 어제 선대위 회의에서 회의장 밖으로 고성이 막 흘러나왔습니다. 이준석과 조수진 두 사람이 설전을 벌이면서 이 문제는 뭐였냐면은 두 사람이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논란에 대한 언론 보도 대응 방안을 놓고 충돌을 한 겁니다. 공보단장이니 언론 보도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은 이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본부장이니 홍보본부장도 언론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수진 단장에게 막 추궁을 한 겁니다. 이 조수진 단장은 김건희 언론 보도 대응에 대해서 당이 좀 더 나서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당대표가 좀 더 나서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준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신문사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보도나 잘 대응하라. A신문사 이렇게 이 언론은 한국일보는 표현을 했는데 동아일보죠. 동아일보. 왜 그러냐면은 이 조수진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동아일보 보도나 부정적으로 나오는 보도나 잘 대응하라. 조수진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조수진이 발끈했죠. 내가 왜 당대표의 지시를 받아야 되느냐. 왜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나는 그래서 이준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상임선대위원장인데 그러면 누구의 지시를 듣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하니 조수진 단장이
나는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만 듣겠다. 당신 짓은 안 따르겠다. 윤석열 지시만 따르겠다. 이렇게 응초를 한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막 논란이 일어나니 이준석이 탁상을 탁 치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 나중에 조수진 단장이 사과를 했습니다. 지금 발생한 일련의 상황은 모두 내 책임이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봉합되는가 싶었는데 이준석이 다시 저녁 무렵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립니다. 조수진은 왜 공부 업무에 집중 못하고 이준석의 정신건강을 걱정하는 가로세로 연구소 유튜브 링크를 복수의 언론인들에게 전송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또 썼습니다. 뭐냐 하면은 조수진 단장이 어제 기자 한 3명과 통화를 하면서 이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이준석 대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영상을 올린 모양인데 그것을 링크를 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이준석의 미성숙함을 풍자하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인데 이것을 조수진이 또 기자들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아침에 사과하고 저녁에 도발하는 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알아서 거치 표명하라. 최후 통첩을 어제 했습니다. 어젯밤에 조수진에게 나가라 이거죠. 그런데 이 상황이 되는데 이준석은 어제 밤새 또 분이 안 풀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부터 다시 SNS에 막 글을 올리고 언론 인터뷰도 하고 있는데 이수진 사태를 또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한 거죠. 이준석 조수진 심야 사과 거부 가세연 링크 전달 책이나 당장 사퇴하라 이렇게 사퇴하라 이 기사까지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왔습니다. 새벽에 막 글을 올렸기 때문이죠. 사퇴하라 나왔습니다. 21일 아침에 그러니까 어제 11시 20분에 조수진 최고위원이 먼저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과 의사를 표명을 합니다. 여유가 없어 벌어진 일이지만 이유를 막론하고 잘못했다. 이준석 대표님께 사과드린다. 페이스북에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침에 또 이준석이 아침에 일어나서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 해놓은 것을 보니 기가 찬다. 또 단칼에 거절을 했습니다. 왜 나에게 직접 전해서 사과 안 하느냐 이거죠. 왜 페이스북에 올렸느냐. 나한테 직접 해서 잘못했다고 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준석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유가 없어서 당대표 비방하는 카톡을 언론에 돌린 건 이재명 후보가 누구 돕다가 음주운전했고 누구 변호하다가 검사 사칭했다는 이야기랑 같은 맥락이다. 조수진 최고위원이 여유가 없어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데 대해서 또 말꼬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거죠. 여유가 없어서 표현 자체가 사과할 마음 없이 억지로 한 것뿐이라는 점을 드러낸 것이다. 자, 이 사과 방식을 놓고 이런 식으로까지 당대표가 지금 공동선대위원장이 이 위중한 시국에 여유가 없어서 야 그게 해명이 되느냐 왜 나에게 직접 전화해서 잘못했다고 하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후보자, 배우자 문제도 이런 수준으로 언론 대응하느냐 더 크게 문제 삼기 전에 깔끔하게 거치 표명하라 이렇게 당직 사퇴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것도 저 발전이 돼서 본인이 사퇴할 수도 있다. 안 하면은 조수진이 사퇴하라고 했는데 조수진이 거치 표명 없으면은 내가 그만두겠다. 자, 이까지 지금 진도가 나갔습니다. 과연 그만둘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오늘 하루 지켜봐야 됩니다. 일단 직제상으로 보면은 조수진 단장이 이 일종의 항명, 하극상을 벌인 건 맞죠. 그냥 직제상으로만 보면은. 그런데 왜 하극상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을까? 왜 영이 안 쓸까? 이준석 대표, 당대표, 공동선대위원장, 상임선대위원장이 영이 안 쓸까? 자업자득입니다. 자업자득. 그동안 쭉 해왔던 이준석 대표의 행태를 보면은 대표가 된 후에 줄곧 당내에서 분란을 일으켰죠. 당대표가, 야당 대표가 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비판을 하고 이재명 후보의 허점을 공격을 하고 또 민주당을 상대해서 공세를 취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은 안 하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는 케미가 맞아서 같이 토론도 하고 막 합니다. 웃으면서. 그런데 당 내에서는 계속 내부 총질을 계속했죠. 같은 진영 사람들과 계속 충돌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입당 과정에서부터 막 견제를 했죠. 본인은 유승민을 대통령 만들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윤석열이 뭐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뜰 거야 이런 이야기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뿐이 아니고 다른 경선 후보들과도 막 반목을 했습니다. 유승민과 홍준표를 제외하고는 막 반목을 했죠. 특히 원희룡 당시 후보와는 이 전화통화 내용 녹취록까지 막 까면서 거칠게 서로 막 붙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사람들과 이 충돌을 했는데 특히 이수정 지금 공동선대위원장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 합류하는 것을 반대를 막 했고 근데 결국 됐죠. 그리고 이 윤핵관이라는 단어를 지어내서 윤석열 진영의 핵심 관계자 윤핵관을 정리를 하라. 그래서 권성동 또 장제원 이런 사람들과 또 할당을 또 막 벌였습니다. 당대표가. 그러다 본인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니 이 치중에 SNS에 글을 하나 남기고 잠적을 해버렸죠. 당대표가 잠적을 하고 그 다음날 일정 다 취소하고 난리가 났는데 부산에 또 나타나서 뭐 지방을 다니면서 마치 처음부터 계획된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하고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달려오게 만들어서 울산으로 달려오게 만들어서 마지못해 당무에 복귀하는 듯이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은 당권 사유화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죠. 당대표가 되고 나서 대선 후보가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총괄 선대위원장은 김종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당헌에 보면은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되면은 당무 우선권을 갖도록 돼 있는데 마치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뉘앙스의 말도 하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가는 곳마다 같이 붙어 다니면서 자기 정치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 이준석인데 급기야 본인이 거취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조수진이 사퇴하지 않으면 완전히 당대표가 벼랑 끝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사퇴할지 이 부분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국민일보 만평을 하나 좀 소개를 드리죠. 조금 심하긴 한데 만평 내용이. 자, 이겁니다. 윤석열이 그때 지방으로 갔던 것을 지금 풍자해서 이 만평을 그린 것이죠. 조수진이 나는 윤석열의 말만 듣는다. 이렇게 하니까는 탁 상을 치면서 속상하다. 그리고 그 밑에는 다시 또 부산으로 갈 거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만큼 언론에서도 이준석의 이 상황 대처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지금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또 다른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인물이 어제 윤석열 캠프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분열의 씨앗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일보 오면 보시면은 동아일보 오면 보시면은 윤석열 후보가 어제 90년생 페미니스트 신지에 깜짝 영입했다. 그러면서 철학과 진영이 좀 더 넓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페미니스트로 유명한 신지혜 씨를 영입을 했습니다. 자, 근데 신지혜, 이준석과 젠더 갈등을 일으켰던 인물이죠. 자, 그래서 또 다른 불씨가 될 것 같은데 신지혜 한국 여성 정치 네트워크 대표 지지 취약한 2030 여성 표심 잡기 차원에서 영입을 했습니다. 이 논란이 상당히 좀 대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지혜와 젠더 이슈로 충돌했던 이준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의 기본적인 방침에 위배되는 발언을 신지혜가 하면 내가 제지하고 교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일종의 경고죠. 나와 다른 말 하지 마라. 그러면은 내가 제지하고 교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들어와서 지금 아직 첫 메시지도 제대로 나오기 전에 본인과 갈등을 겪었던 인물이 선대위에 들어왔다고. 근데 사실 선대위가 아니고 이 신지혜 씨가 들어온 거는 김한길 전 대표가 이끄는 그쪽
새시대 준비위원회 이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준석과 별 관계가 없는 거죠. 이준석은 선대위 상임위원장이고 이 새시대 준비위원회는 선대위와 별개 조직의 김한길이 이끄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본인과 상관없는 그 조직으로 갔는데 그렇다고 신재혜 씨가 당에 입당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대표로서 제지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당의 기본적인 방침에 위배되는 발언을 하면 제지하고 교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또 하나 불씨를 남겼습니다. 뭐 오늘 정도의 거취를 표명하면 뭐 그런 일도 없기는 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일단 이준석의 그 결정을 좀 지켜봐야 되고, 만약에 조수진이 사퇴를 하더라도 또 다른 후유증을 많이 남깁니다. 이준석은 또 자리를 지키더라도. 그 상황을 지금 가장 책임 있는 당대표, 상임선대위원장이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하고 본인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밤새 SNS 글을 올리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할 상황이 때가 아니죠. 자, 다음 기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기사입니다. 제가 한 2번 전에 들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동안 여러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계속 입원하고 퇴원하고를 반복을 했는데 지금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다. 이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신문기사 보시면은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내년 2월까지 입원 치료 연장을 해야 된다. 그런데 교정당국 직권으로 형집행 정지 가능성이 있다. 그 아래 보시면은 뭐 성탄절 사면의 특사에서는 빠진다는 이야기고, 특사 대신 또 석방이 될 수 있는 방법이 형집행 정지죠. 형집행 정지. 자, 이것은 뭐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는데 교정당국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건강이 안 좋아서 수감 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법무부가 밝힌 건 이겁니다. 어제 6주 이상이 더 필요하다는 정형외과,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 의견에 따라 입원 치료를 계속할 예정이다. 6월까지. 기존에 알려진 어깨와 허리 디스크 질환 외에도 정신건강의학과와 치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법무부가 처음 공개했습니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계속 나빠지면 교정당국이 직권으로 형집행 정지를 신청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장기간 수감 생활 등이 이어지면서 정신적으로 좀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법무부가 특히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사실을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때 커트칼 비서업을 당한 적이 있죠. 2006년 지방선거 때. 그때 이 턱근육이 손상돼서 음식을 섭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최근에 상태가 더 나빠졌다. 그래서 치과 치료도 받고 있다는 상황이고요.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형집행 중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존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이 경우에는 형집행 정지를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신청자는 수감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정당국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고 2019년 4월과 9월에 유영아 변호사를 통해서 형집행 정지를 신청했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형집행 정지도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사실 이것을 서울중앙지검장 차원에서 할 문제가 아닙니다. 정권 차원에서 결정하는 문제죠. 뭐 절차상으로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재가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정권 차원에서 하는 거죠.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교정당국이 신청을 하면은 이것을 어떻게 문재인 정권이 받아들일지 그 부분도 아마 정치적인 계산을 좀 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자, 다른 일반적인 기사는 오늘 눈에 띄는 기사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비판 기사 쓴 기자의 어머니 동생까지 털었다. 통화 내역 지금 무차별 조회. 기자들의 통화 내역을 공수처가 무차별적으로 막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법인지
그 좀 더 따져봐야 되고, 특히 이 기자들의 통화 내역을 조회하고 큰 이슈와 상관이 없는, 공수처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공수처를 비판 기사를 쓴 기자, 그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제 조사 보도를 한 TV조선 기자의 어머니 동생까지 털었고, 최소 15개 언론사 50여 명을 조회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이게 공수처가 할 일인가? 시민단체는 김진욱 공수처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계속 그 50 시절을 막 비판을 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 비판을 하는데, 50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이 기자 사찰을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재인 정권 말기로 가면서 상당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식의 통제, 억압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조선일보 6면에는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입사원서에 우리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다. 회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한테 말해서 도움 주겠다. 입사원서에 이런 글을 쓴 사람이 민정수석,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랍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기업체 입사문서 한 5곳에 원서를 냈습니다. 자기소개에서 모든 항목에 우리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다. 김진국인데 청와대 민정수석. 아버지에게 잘 말해서 이 기업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이뤄드리겠다. 그래서 김진국 수석은 아들이 불안 강박 증세가 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곧 사의를 표명한다. 자, 이 사의를 표명한다고 했는데 정치권에서는 이 청와대 민정수석, 문재인 정권 민정수석 잔혹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대는 조국이죠. 조국 민정 이 파문이 일어서 퇴진했고, 그 다음은 김조원인데 서울 강남 아파트 두 채 보유 문제가 돼서 물러났고, 그 다음에 김종호 추미애 윤석열 갈등에 책임지고 또 물러났고, 신현수 검찰 예산에서 패싱 당해서 또 퇴진을 했고, 그래서 교체된 사람이 김진국인데, 자, 김진국도 불명예 퇴진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문재인 본인도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이죠. 자, 그리고 오늘 사실 처음에 제가 오늘 조간 일면 톱 기사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아침에 갑자기 이준석 기사가 쏟아지는 바람에 순서를 바꿨는데, 오늘 톱은 모두 같은 내용입니다. 정부 여당이 국민을 현혹하는 단기 정책들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선용이죠. 그런데 모두 눈속임일 뿐이다. 가령 예를 들어서 보유세 1년 동결하고, 또 뭐 공시지가 현실화하는 것을 1년 유예하고, 공공요금 인상 연기하고, 이런 것을 막 쏟아냈는데 결국 대선 끝나면 한꺼번에 전부 다 밀어닥칠 거죠. 그러니 우리 정권만 끝나면 돼. 대선 승리만 이기면 돼. 그 다음에 몰라. 이 내용입니다. 모든 언론이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건데, 몇 개 언론만 대표적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대선 이기고 보자. 보유세 공공요금 인상 미뤘다. 일단 대선에서 이기고 나면은 뭐 한꺼번에 뭐 세금 폭탄이 쏟아지든 말든 아무 책임 없는 그런 이야기죠. 조삼모사 부동산 정책, 당정 보유세 1년 동결 검토, 3개월짜리 시한부 혜택, 내년 1분기까지 전기료 등 묶는다. 한국일보,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다주택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공시가 현실화 1년 유예, 대선표 이식, 건너뛰어서 내년에 한꺼번에 다 주겠다는 겁니다. 뭔가 좀 우롱당하는 느낌이 들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신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정, 내년 보유세 동결, 희한한 1년짜리 세금 공약. 참 희한하죠. 1년짜리, 1년 후에는 다시 그대로 원상회복시킨다. 못했던 것까지 다 같이 물린다. 이렇게 모든 언론이 일면 톱을 할 정도 되면은, 속셈이 다 드러난다는 이야기죠. 심지어, 정권에 가까운 한겨레 신문조차 올해 공시가 내년 적용, 대선용 꼼수 감세카드다. 한겨레 신문까지도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면 톱으로. 그리고 이 안에 해설기사에서도 상당히 비판적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보유세 동결로 표심 달래려다가 세금 정책 또 바뀐다. 불신만 조장하고 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일면 토크 기사들을 보면은 조삼모사라는 말이 생각이 나죠. 조금 전에 조선일보도 조삼모사라는 표현을 썼는데, 원숭이에게 아침에는 이 도토리를 3개를 주고 저녁에 4개를 주겠다고 하니 이 원숭이들이 막 반발을 해야죠. 그러냐, 알았어. 그러면은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준다. 이러니 이 원숭이들이 박수치고 좋아했다. 자, 이 정책은 이 국민을 바보로 하는 그런 정책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